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대규모 추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올해로 68번째를 맞는 현충일 풍경,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묵념 사이렌 소리와 함께 21발의 조포가 쏘아 올려집니다.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추념식.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차마 다 남기시지 못한 말씀은 끝없이 이어질 이 땅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토에서 외쳐 주십시오. 손자는 아버지 손을 잡고 찾은 묘비에서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에 대해 배웁니다. 아버지가 6.25 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웠으니까 그런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을 애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돌아가신 뒤에야 나라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아내는 연신 눈물을 닦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라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우신 분이라 이제 좋은 데로 가셔서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민족문제연구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반민족 행위자가 순국 선열들과 함께 안장돼 있다며 조속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는 것인데 이 국립묘지에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친일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 충령탑과 충남 보훈공원 등에서도 추념식이 엄수돼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2차 가해나 낙인 효과 등의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전담 기숙시설인 해맑음센터가 대전에 있었는데 최근 건물 노후 등을 이유로 폐쇄됐습니다. 임시 거처 등의 대책 없이 입교했던 학생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대전시 외곽에 위치한 한 폐교 건물. 이곳은 교육부가 지정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 지정을 받아 운영돼 오던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지만 그러나 최근 폐쇄됐습니다. 50년 전에 지어진 폐교 건물에 입주한 뒤 개보수를 하며 버텼지만 노후된 건물이 한계에 이르면서 붕괴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로 해맑음 센터가 폐쇄되면서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최근까지 7명이 입교해 생활하고 있었지만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학생 7명 가운데 5명은 대안교육지원센터인 가정형 위센터 등에 보내졌는데 이들 상당수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해 학생이 입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피해자랑 같이 있으면 말이 같이 잘 통하죠. 저도 아무튼 피해자니까. 말이 잘 통하는데 여기는 가해자랑 피해자 같이 두는 곳이니까. 나머지 2명은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갔지만 1명은 전학을 갔고 다른 1명은 상담실로 등교해 출석 일수만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저 해맑음센터 다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 학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해맑음센터 폐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관을 만들 것이며 구체적인 대책은 이달 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할 거고요. 앞서 교육부는 대체지 3곳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더 넓고 교통편도 나빠 센터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들과 오손도손 배움을 이어가고 싶은 학폭 피해 학생들은 그나마 편안했던 안식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빨리 피해 학생에 대한 마련 좀 내놓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이 학기에는 다니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준비할 조직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사태와 관련해 대전과 세종 충남체육회가 대한체육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충북을 제외한 이들 3개 시도체육회는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가 지난 3월 조직위원회 주요 임원을 선임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했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위 지연의 책임을 모두 대한체육회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조직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철안시 성거읍의 한 공사장에서 흙막이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61살 김모 씨가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돼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용수 공급 시설을 설치하던 중이었으며 전체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태안 신진항에서 난 불로 선박 30여 척이 잿더미로 변하는 등 17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죠. 이런 대형 선박 화재같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피해 확산을 막는 훈련 현장에 김태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이 붙은 배가 해류를 따라 움직이고 불씨가 주변 배로 옮겨 붙습니다. 2년 전 태안 신진항에서 난 대형 선박 화재로 30여 척의 배가 잿더미로 변했고 17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선주들은 다른 배로 불이 옮겨 붙는 30여 분 사이 소방과 해경 등의 초기 대응이 부실해 피해를 키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연락만 이루어졌으면 화재가 이렇게 안 났죠. 옆에 있는 배들 하나도 안 탔죠. 다 뺐죠. 선박 화재를 가정한 훈련 상황, 해양경찰선이 다가가 물을 뿌리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선원들이 불을 피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소방차 물줄기가 선박까지 닿지 않자 소방 호스를 연결한 드론이 바다를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불 한가운데를 정조준합니다. 드론과 소방차 방수 시스템을 활용해서 100m 이상 원거리로 그 소방차의 방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당국은 훈련 상황을 반영해 드론 실증 사업을 고도화한 뒤 실제 선박 대형 화재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지난달 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돼 우주로 쏘아 올려진 위성 8개 가운데 6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천문연구원의 도요셋 3기, 민간 기업의 큐브 위성 2기 등 모두 6기는 지난달 25일 누리호에서 분리된 이후 목표 궤도인 고도 550km에 안착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소위 2호는 앞으로 위성 본체의 기능 점검을 마치면 정상 임무를 위한 상태 최적화가 마무리되고 도요셋과 민간 위성도 자세 점검과 교신 등의 확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누리호로부터 분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 도요셋 3호 다솔과 민간 위성 1기는 아직 교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자율보행 로봇이 국제 사족보행 로봇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카이스트 명현 교수팀이 개발한 보행 로봇 제어기인 드림워크를 장착한 로봇은 지난달 2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사족 로봇 자율보행 경진대회에서 전 세계 11개 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팀의 로봇이 주로 원격 수동 조작을 하지만 카이스트 팀은 자율주행으로 운행됐으며 각종 장애물을 완주한 시간도 41분으로 다른 팀 평균 49분보다 월등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